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7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김태환 동일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인한 반발로 중국이 가하고 있는 이런 무역 보복에 대해서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라고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주 20일이죠. 주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문위원회에서 출석해서 WTO의 서비스 이사회에 관광 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관광 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치라면 아무래도 최근에 취해진 중국의 한국 관광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하고 그리고 그동안 주로 유통업에 진출했던 롯데에 대한 어떤 부당한 조치들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관광 이런 유통 분야에 국한이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정부가 중국의 무역 보복을 WTO에 제소했다는 것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는 현상이 왜 발생됐고 또 그 원인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픈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밝히고 처방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고통 현상에서 잠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통이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무역 보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무역 보복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원인을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중국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은 사실은 5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임계치를 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기제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북한 핵과 어떤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과 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보복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드 배치가 한국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도 하는 거 미군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홍보라든가 좀 잘못 전달이 돼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드는 미국이 비용을 들여서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보호가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아야 한국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이 결정을 했는데 한국이 이걸 거절하고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크게 했고 또 특히 중국에다가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런 중국으로서는 미국에다가 배치하는 미국에다가 직접적으로 보복하기가 부담스러운 참에 한국이 그렇게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한국을 대신해서 보복을 하는 명분을 오히려 우리가 준 그런 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죠. 지혜롭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거기서 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렇죠. 좀 지나친 기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외교나 국제 관계에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꼭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과정. 그렇게 되면 외교나 국제관계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과학과 달리 이런 외교나 국제관계에서는 너무 정답 이거 아니면 저게 옳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지 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좀 차선의 방법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이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에 보복에 당하고 있는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원인이 아까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하고 또 얽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가 더 이상 대결 국면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좀 조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북한 핵과 미사일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드 문제도 배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중국에게 얘기하고 미국에게도 얘기를 해야 네.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게조차도 나름대로 어떤 자주적인 명분을 가지고 사드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속 시원하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이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관계 전략적 경쟁 관계를 해결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무역 보복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상 자체를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에 지나치게 무역에 의존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참에 좀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까지 유지했던 관시 문제도 너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상황이 지났을 때 다시 또 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기존의 비공식적 공식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협력해 나가겠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